실전 모의고사 3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프로젝트예요. 커뮤니케이션스 에킵사에서 장비를 관리하기 위한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 1. 고객 테이블과 장비 대여 테이블의 관계에 참조 무결성이 유지되도록 수정합니다. 다른 모든 기본 설정은 기본값으로 유지합니다. 자, 이번 문제는 뭐예요? 자, 관계 설정이죠. 관계 설정. 자, 저희가 이 액세스에서 관계 설정과 관련된 거 두 가지 유형의 문제를 풀어봤어요. 첫 번째 유형이 관계 설정하는 거였고, 두 번째 유형이 관계를 수정하는 문제 두 가지 유형이었거든요. 자, 관계 설정할 때는 뭐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랬냐면 테이블, 그죠? 원본이 어떤 건지 일단 확인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는 고객 테이블하고 장비 대여 테이블 간의 관계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참조 무결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 예, 요게 두 번째 유의사항이에요. 자, 여기서는 관계 설정 이제 수정이고요. 관계는 데이터베이스 도구죠.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관계 메뉴가 있었죠. 여기에서 작성을 하고 수정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데이터베이스 도구 탭 클릭하시고 관계 그룹에 관계가 있었어요. 그죠? 자, 클릭. 자, 관계 메뉴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관계 창이 열리는데 여기에는 지금 이제 고객 테이블만 보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객 테이블하고 장비 대여 테이블 간의 관계 설정이기 때문에 위에 관계 그룹에 테이블 표시라고 하는 아이를 클릭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장비 대여 테이블을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테이블 표시 대여 상자 나오면 장비 대여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추가 닫기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고객 테이블과 장비 대여 테이블 두 개가 열렸고 이 테이블 간에 설정되어 있는 관계가 보여질 거예요. 이 관계를 수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정하시는 방법은 일단 이 관계 클릭 하시고요. 두 번째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눌러서 관계 편집 하시거나 이 도구 그룹에 있는 관계 편집을 클릭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관계 편집 클릭하시면 이렇게 관계 편집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참조 무결성이 유지되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라는 걸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그렇죠? 그러면 1대 무한대, 1대 다의 관계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관계 설정 수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닫기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구조가 바뀌었으니까 저장하겠냐고 물어보겠죠. 예 하시면 되겠어요. 네, 됐죠? 자, 1번 문제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고요. 2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작업 2번. 장비 실험 테이블을 문서 폴더에 장비 실험 결과라는 이름의 엑셀 통합 문서로 저장합니다. 서식 및 레이아웃 정보를 유지하시오. 다른 모든 기본 설정은 기본값으로 유지합니다. 그랬어요. 자,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테이블, 어떤 특정한 테이블을 엑셀 통합 문서로 변환하는 거죠. 예, 변환. 그래서 이게 저장이라는 단어에 현혹되시면 안 되고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쵸? 이거는 우리 내보내기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내보내기 기능. 자, 내보내기 기능은 어디 있냐면 외부 데이터 탭에 있겠죠. 자, 외부 데이터 탭에 첫 번째는 이제 가져오기 및 연결. 그러니까 외부 파일을 이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로 가져오는 그런 기능이고요. 두 번째 이 내보내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액세스에 있는 어떤 형태를 데이터베이스를 외부 파일의 형태로 변환하는 거. 반대의 경우죠. 내보내기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1번은 일단 원본을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비 실험이라는 테이블을 클릭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아까 비활성화되었던 이 내보내기의 메뉴들이 활성화가 된단 말이죠. 어떤 파일로 내보낼 거냐면 엑셀 파일로 내보내라 그랬죠. 예, 엑셀 클릭. 자, 하시면 되고요.
내보내기 할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찾아보기 하셔가지고요. 어디에? 문서 폴더에. 그러니까 기본값 문서로 잡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자, 파일 이름은 장비 실험 결과예요. 그래서 장비 실험 결과 하시고 저장 하시면 돼요. 그쵸? 자, 그리고 내보내기 옵션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뭐라고 했냐면 서식 및 레이아웃 정보를 유지하시오. 모든 기본 설정값 기본으로 유지하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액세스에 들어있는 서식하고 레이아웃 정보도 함께 내보내기가 되는 거예요. 체크, 확인. 자, 내보내기 단계 저장하라는 말은 없죠. 체크 안 하고 기본값으로 놔두고 닫기. 자, 이렇게 내보내기가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고요. 3번 문제 갈게요. 자, 3번. 설명이라는 템플릿을 기반으로 설명이라는 테이블을 만듭니다. 그래서 자, 템플릿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 게 테이블이에요. 테이블의 이름은 설명이라는 이름이고요. 하나의 장비 실험에 여러 설명을 연결합니다. 연결 방법. 설명 테이블에는 장비 필드를 기반으로 장비 번호라는 조회열 있어야 합니다. 그랬어요. 템플릿 기반으로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죠? 템플릿 기반을 만들 거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응용 프로그램 요소를 이용하시는 거라 그랬죠? 자, 응용 프로그램 요소 클릭 하시고 설명이라는 템플릿을 기반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자, 설명 찾아볼게요. 여기 있네요. 그죠? 클릭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의 장비 실험에 여러 설명을 연결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얘가 지금 현재 고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 고객을 뭘로 바꿔야 돼? 장비 실험으로 바꿔야 되죠. 한 장비 실험에 여러 설명을 연결합니다. 그랬어요. 관계 방법이에요. 다음. 자, 그 다음에 조회열. 조회열. 자, 설명 테이블에는 장비 필드를 기반으로 하라 그랬어요. 장비 필드를 기반으로 장비 번호라는 조회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장비 실험의 필드가 10차가 아니라 뭐야? 맨 밑에 있는 장비 필드를 기반으로 정렬할 필드는 없죠. 그리고 조회열이 어떤 거? 장비 번호. 예, 띄어쓰기 해야 돼요. 장비 띄고 번호. 그죠? 그 다음에 만들기 하시면 이렇게 설명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3번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갈게요. 자, 4번 장비 실험 테이블에 10차 완료라는 설명을 추가하라 그랬어요. 자, 설명 추가는 어떻게 하면 된다? 모든 액세스 개체에서 해당 테이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시면 된다 그랬죠. 맨 밑에 테이블 속성 해서 여기에 10차 실험 완료. 10차 실험 완료 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확인 됐죠? 자, 5번 문제 갈게요. 자, 5번 장비 대여 테이블에 대여 1 및 장비 필드와 고객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 고객명, 지역 필드를 표시하는 장비 대여 내역이라는 쿼리를 만든대요. 예, 신규 쿼리 만드는 거네. 쿼리 실행은 선택사항입니다. 그랬어요. 자, 근데 이제 쿼리를 만들 때 테이블 원본 레코드가 2개예요. 그죠? 테이블이 2개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만들기 탭에서 쿼리를 만들 건데 뭘로? 쿼리 디자인으로 해야 되겠죠? 예. 자, 쿼리 마법사는 우리 단순 쿼리, 뭐 단순 쿼리에는 단순 상세 쿼리랑 단순 요약 쿼리 있었고 크로스텍 쿼리 있었고 그리고 뭐 이제 불일치 쿼리니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뭐만 2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단순 쿼리, 단순 상세 쿼리랑 단순 요약 쿼리랑 크로스텍 쿼리 이렇게 2가지가 나오면 정확히 3가지죠. 3가지가 나오면 쿼리 마법사로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쿼리 디자인이에요. 자, 쿼리 디자인 클릭 하시면 테이블 표시 대화 상자가 나오죠.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테이블이 장비 대여라는 테이블과 고객 테이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객 테이블하고 장비 대여 테이블 이 2개를 선택하시고 추가, 장비 대여, 추가, 닫기. 됐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 이제 필드를 이 눈금에다가 갖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자, 대여 1 장비 필드예요. 그래서 장비 대여 테이블에는
대여일과 장비 필드. 그쵸? 그럼 어떻게 하신다 그랬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총 세 가지네요. 더블 클릭하시거나, 그래서 대여일 한번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더블 클릭하시거나, 두 번째 방법은 드래그 앤 드랍. 장비를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법은 지금 여기서는 해당 사항은 없는데, 세 번째 방법은 뭐예요? 이 자세히 보기 단추 눌러서 선택하시는 방법. 근데 지금은 왜 세 번째 방법으로 안 하냐면 지금 우리가 테이블이 섞여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거나 드래그 앤 드랍 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려요. 단일 테이블인 경우에만 요 펼침 단추 눌러서 선택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게 편할 거예요. 자, 그럼 두 개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고객 테이블에 고객 아이디. 요거죠? 더블 클릭. 그 다음에 고객명. 그 다음에 지역까지 이렇게 5개 필드를 추가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럼 됐고, 다른 뭐 기타 내역 없으니까 장비 대여 내역이라는 쿼리를 만듭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저장하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실행 하셔도 되고요. 먼저 저장부터 할게요. 빠른 실행해서 저장 하시면 이름이 장비 대여 내역이죠. 장비 대여 띄고 내역입니다. 확인. 됐어요. 그러면 장비 대여 내역이라는 쿼리가 만들어졌어요. 자, 쿼리 실행 선택사항이라 그랬으니까 뭐 실행 단추 누르셔도 되고 누르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냥 저는 닫아버릴게요. 이러고 창 닫기. 그쵸? 자, 이렇게 해서 5번 문제 해결하시면 돼요. 다음 6번 넘어갈게요. 자, 6번. 고객 테이블에 고객 아이디 필드와 장비 대여 테이블의 대여일 장비 필드를 포함하는 고객별 장비 대여 내역 목록이라는 폼을 만듭니다. 자, 폼 만들기예요. 하위 폼의 이름이 장비 대여 정보 폼인 데이터 시트 형식의 하위 폼을 만듭니다. 그랬어요. 자, 요거 눈여겨서 보셔야 돼요. 데이터 시트. 이게 하위 폼의 모양이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위 폼 연결해서 만든 다음에 맨 나중에 속성 창과 같고 데이터 시트로 모양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라 그랬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일단 기본 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기본 폼. 고객 테이블에 고객 아이디 필드랑 장비 대여 테이블에 대여일 장비 필드를 포함하는, 그쵸?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간다? 만들기 탭으로 가서 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뭘로? 폼 이름이 있으니까 폼 디자인이죠. 예, 폼 디자인 해서 눈금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자, 고객 테이블 레코드 원본 찾아야 되죠. 자, 레코드 원본 어디서 찾냐면 여기 또는 기존 필드 추가라 그랬죠.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기존 필드 추가 선택. 그래서 오른쪽에 필드 목록에 열어야 되고요. 모든 테이블 표시 클릭하신 다음에 고객 테이블이에요. 그죠? 자, 고객 테이블 앞에 더하기 단추 눌러서 자, 여기에 고객 아이디 필드, 그죠?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추가가 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객 아이디 됐고, 그리고 장비 대여 테이블에 대여일하고 장비 갖다가 넣어야 되죠. 그런데 이 장비 대여 테이블에 있는 대여일과 장비는 여기 기본 폼에다 넣는 게 아니라 하위 폼에다 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디자인 탭에 컨트롤 맨 끝에서 세 번째 거 하위 폼 하위 보고서 클릭하셔서 드래그 앤 드랍. 그죠? 자, 드래그 하셔서 놓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 연결할 폼 이름이 뭐냐면 장비 대여라는 테이블이죠. 예, 장비 대여라는 테이블. 그래서 기존 테이블 및 쿼리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다음. 그럼 테이블 이름이 어떤 거? 장비 대여. 자, 장비 대여 선택하시고요. 여기에 필요한 필드 대여일과 장비. 자, 대여일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넘기고 장비 오른쪽으로 넘기고. 됐죠? 다음. 자, 요거는 이제 연결한 필드를 선택하는 거예요. 기본값 놓고 다음. 그죠? 하위 폼의 이름이 장비 대여 정보 폼이에요. 자,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앞에 있는 고객별 장비 대여 목록이라는 거는 이 전체
이 폼의 이름인 거고요. 지금 이 마법사에서는 요 하위 폼의 이름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위 폼의 이름이 장비대여 정보 폼이죠. 자, 그래서 요거에다가 장비대여 정보 폼이라고 입력하시고 마침 이렇게 하위 폼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된다 그랬냐면 데이터 시트 형식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하위 폼 가로 눈금자랑 세로 눈금자 사이에 요 교차점 클릭. 그죠? 요 까만색 점 찍히는지 봐야 돼요. 이렇게 하시고 나서 속성창 가야죠. 속성창은 어디 있어? 디자인 탭에 속성 시트, 형식 탭 클릭하셔서 이 기본 보기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 보기가 데이터 시트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면 돼요.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저장하시면 되겠죠? 빠른 실행해서 저장하시게 되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 여기에서 고객별 띄고 장비대여 띄고 목록이라는 전체 폼의 이름이에요. 확인. 됐죠? 창닫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이렇게 해결 하시면 돼요. 좀 길어요. 자, 하위 폼 만드시는 방법이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겠네. 그죠? 다음 갈게요. 자, 작업 7번. 마법사를 사용하여 장비 대여 및 고객 테이블을 기반으로 자, 보고서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보고서를 만듭니다. 이 보고서에는 대여일, 고객 아이디, 장비 및 고객명이 자, 지역을 기준으로 그룹화되어 있어요. 그룹화되는 필드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여일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한 다음에 장비를 기준으로 또 내림차순 정렬이에요. 그리고 보고서의 제목은 지역별 장비 대여로 지정하세요. 다른 모든 설정은 기본 설정을 유지합니다. 그랬어요. 그죠? 자, 보고서를 만드는 방법이고,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는 게 편하다 그랬냐면, 우리 만들기에서 보고서 있죠? 자, 보고서 마법사로 하시는 게 편해요. 왜냐면 문제를 보시면 일단 레코드 원본, 그러니까 원본 테이블은 장비 대여라는 장비 대여와 고객 테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필드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룹화되는 기준과 정렬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힌트죠. 보고서 만들 때 어떤 그룹화랑 이런 정렬 조건이라든가 이게 순서대로 문제에 나와 있으면 이거는 마법사 단계거든요.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돼요. 자, 보고서 마법사 클릭. 자, 원본 테이블 어떤 거? 장비 대여예요. 자, 장비 대여 선택할게요. 장비 대여 선택하고 여기에서 필요한 필드가 있죠. 자, 대여일, 고객 아이디, 장비 및 고객명, 그리고 지역까지. 그쵸? 하나, 둘, 셋, 네 개, 5개예요. 이 중에서 이제 장비 대여 테이블에 있는 애가 누구? 대여일과 고객 아이디, 장비. 그렇죠? 그럼 이거 3개가 다 넘어가는 거네요. 자, 3개 다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객 테이블. 그죠? 자, 고객 테이블에는 뭐? 고객명과 지역만 넘겨주면 돼요. 고객명, 지역. 그쵸? 자, 다음. 자, 여기서 어떻게 표시할 겁니까? 그대로 넘어가면 되는 거죠. 다음. 그리고 그룹 수준. 지역을 기준으로. 그래서 이 지역을 넘겨주시면 지역을 기준으로 그룹화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그럼 이제 정렬하는 항목이죠. 자, 대여일. 대여일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이에요. 그럼 요거 단축 클릭. 그죠? 다음에 장비 기준으로도 내림차순이에요. 장비 기준으로도 내림차순. 그쵸? 다음. 그리고 모양과 용지 방향 설정하는데 없어요. 그쵸? 모든 설정, 기본 설정 유지. 그러니까 다음으로 넘기고 보고서의 이름이 뭐였냐면 보고서 제목이 지역별 장비 대여. 지역별 장비 대여. 그죠? 자, 하시고 마침 다른 거 안 건드려도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네, 보고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하시면 되고 창 닫기 닫아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셔서 프로젝트 1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어요. 네, 다음 프로젝트 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2번 개요 한번 보겠습니다. YBM 투어에서 고객 예약 정보를 추적하는 데 사용할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넘어갈게요. 자, 프로젝트 2번 파일 열었고요. 작업 1번 같이 한번 볼게요. 예약 테이블에서 새 레코드를 입력할 때 포인트 사용 여부 필드의 기본 값이 노가 되도록 업데이트 합니다. 그랬어요. 자, 예약 테이블에서 새 레코드를 입력할 때 포인트 사용 여부 필드의 값이 노가 되도록 업데이트 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테이블 속성에서 기본값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었거든요. 그 기본값 속성을 수정하라는 문제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테이블을 열어야겠죠. 자, 예약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테이블은 디자인 보기랑 열기랑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디자인 보기 클릭하고요. 포인트 사용 여부, 지금 데이터 형식이 yes, no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값이 no로 바꾸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 밑에 필드 속성 일반 탭에 보시면 세 번째 기본값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기본값에다가 no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대소문자 구별을 해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시고 닫기 하시면 돼요. 자, 1번 문제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고요. 다음 문제 갈게요. 자, 작업 2. 데이터 형식이 일련 번호인 편명 번호 필드와 데이터 형식이 텍스트인 편명 필드를 구성하여 항공 리스트라는 이름의 새 테이블을 만듭니다. 편명 번호를 기본 키로 설정합니다. 까지. 자, 새 테이블 만드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데이터 형식이 일련 번호인 편명 번호 하나, 텍스트인 편명 필드 2개 이렇게 하고 저장하는 테이블의 이름은 항공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그렇죠. 자, 만들기 탭으로 가서 테이블 디자인이죠. 클릭. 그래서 필드 이름 직접 입력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편명 번호 그리고 데이터 형식이 뭐예요? 일련 번호죠. 일련 번호. 그 다음에 두 번째 편명이라는 필드를 만들 건데 데이터 형식이 텍스트예요. 자, 텍스트라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짧은 텍스트 이게 기본값으로 되시면 되고요. 자, 기본 키로 설정하래요. 그럼 기본 키 설정하는 방법 두 가지 있었죠. 해당 필드 이름 앞에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기본 키 선택, 또는 이 테이블 도구 디자인 탭에 도구 그룹 위에 가시면 기본 키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이 녀석 클릭하시던지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저장을 해야 되니까 빠른 실행해서 저장. 테이블 이름이 항공 띄고 리스트예요. 항공 리스트 입력하시고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자, 닫기 하는 것까지. 자, 이번 문제도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작업 3번. 운행이라는 폼을 사용하여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폼이 표시되도록 옵션을 설정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닫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자, 이거는 그럼 뭐냐면 이 문제는 액세스를 시작할 때,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시작할 때 자동으로 폼이 나타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어디에 있었냐면 파일 탭에 있었어요. 파일 탭에 옵션. 네, 파일 탭에 옵션에 있었거든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파일에서 옵션 맨 밑에 클릭하시고요. 자,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현재 데이터베이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폼 표시라고 하는 거 있죠. 이 폼 표시라고 하는 게 이 데이터베이스, 예를 들자면 뭐 프로젝트 2번이겠죠. 이 프로젝트 2번이라는 파일을 열면 자동으로 해당 폼이 나타나게 선택을 하는 거란 말이죠. 자, 여기에서 폼 이름이 뭐냐면 운행이죠. 자, 운행 하시고 확인 하시면 항상 요런 대화 상자가 나타났었어요.
이 문제, 이 데이터베이스를 닫지 마십시오라는 이 지시사항이 이거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종료했다가 열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만 진행하시면 되는 거죠. 자, 3번 문제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고 4번 갈게요. 자, 4번 운행별 예약 보고서라는 보고서에서 모든 페이지 하단 왼쪽이에요. 방향은 하단 왼쪽, 아래쪽 왼쪽에 n/m 형식의 페이지 번호를 추가합니다. 보고서 저장합니다. n/m이라고 하는 페이지 번호는 뭐예요? 현재 페이지 슬래시 전체 페이지 전체 페이지가 나타나는 그런 형식이에요. 자, 그럼 얘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운행별 예약 보고서라는 보고서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자, 운행별 예약 보고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디자인 보기 하셔야 돼요. 자, 디자인 보기 창 나오면 모든 페이지 하단이라 그랬거든요. 이제 요거 구분하셔야 되죠. 우리가 이제 바닥글 또는 머리글에는 세 가지 머리글과 바닥글이 있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고서 머리글, 페이지 머리글, 그 다음에 이 편명 머리글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룹 머리글. 이렇게 해서 바닥글도 마찬가지로 3개 해서 총 6가지 머리글과 바닥글이 존재한다. 그런데 모든 페이지 하단은, 모든 페이지라는 거는 어디를 얘기를 하냐면 페이지 바닥글이라고 하는 부분이라 그랬죠. 예, 페이지 바닥글. 자, 보고서 머리글과 바닥글은 보고서 전체에 걸쳐서 가장 처음과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단 한 번만 나오는 거고, 이 페이지 머리글과 바닥글은 해당 페이지마다 나오는 거고, 그룹 머리글과 바닥글은 하나의 그룹이 끝나고 나면, 끝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한 번씩만 나타나는 거라 그랬어요. 예, 그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열어놓으시고요. 보고서 디자인 도구, 디자인 탭에 머리글, 바닥글 그룹이 있어요. 여기에서 페이지 번호, 그죠? 클릭하시면 형식이 n페이지, 그러니까 즉 현재 페이지만 넣을 건지 n/m 페이지, 전체 페이지 분의 현재 페이지를 넣을 건지, 지금 지시사항은 n분의 n이라 그랬으니까 두 번째 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위치, 위쪽에 넣을 건지 페이지 아래쪽에 넣을 건지, 모든 페이지 하단 왼쪽이라 그랬으니까 페이지 아래쪽이고요. 하단 왼쪽이죠. 그러면 왼쪽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없으니까 첫 페이지에 페이지 번호 표시, 요 체크는 그냥 기본값으로 놔두시면 돼요.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빠른 실행해서 저장, 닫기. 여기까지 진행하시면 되죠. 자, 프로젝트 2번 문제 여기까지 풀어보셨고요. 이제 3번 프로젝트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젝트 3번. 업체에 납품하는 정보를 관리하는 데 사용할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프로젝트 3번 파일 열었고요. 작업 1번이에요. 자, 3월 납품 .csv 파일에, 자, 텍스트 파일이죠. 데이터를 납품 테이블에 추가한대요. 예. 파일의 첫 번째 행에는 필드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져오기 단계를 저장하고요. 기타 모든 설정은 기본 값으로 유지합니다. 그랬어요. 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죠. 예,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하는데 텍스트 파일을 가져오기 하는 거예요. 자, 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할 때는 중요한 게 뭐였냐면 파일의 종류, 외부 데이터 파일의 종류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였냐면 기존 테이블에 추가를 할 건지 아니면 신규 테이블을 만들 건지 그런 차이가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구분을 좀 해 주시고요. 어디냐면 외부 데이터 탭에서 저희가 가져올 게 가져오기 및 연결이고 CSV 텍스트 파일이니까 예, 텍스트 파일 클릭. 그쵸? 자, 원본 테이블, 원본 파일 선택할게요. 찾아보기 클릭하시고요. 저희 압축푼 폴더 실전 모의고사 3회 들어가시면 3월 납품이라고 하는 파일 보일 거예요. 열기 하시고, 자, 이 밑에 이제
데이터를 저장할 방법과 위치 지정을 해야 되는데 새 테이블로 원본 데이터를 가져올 건지 아니면 기존 테이블에 추가를 할 건지 연결 테이블 만들어서 데이터 원본에 연결할 것인지 세 가지 중에 선택하게 돼 있죠. 저희는 납품 테이블에 추가하라 그랬어요. 그죠? 두 번째 클릭하시고 테이블 이름이 납품이에요. 맞죠? 확인. 자, 구분 방법, 구분 어떤 특정한 기호나 이런 걸로 구분을 할 건지 아니면 고정 넓이로 할 건지 여기 아래쪽에 미리 보기 하시면 돼요. 납품일과 제품 코드 사이에 컴마가 찍혀 있죠. 이런 경우엔 구분으로 선택하신다 그랬어요. 다음 바로 클릭할게요. 자, 그 다음에 구분 기호. 방금 전에 뭐였냐면 쉼표로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파일의 첫 번째 행에는 필드 이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첫 행에 필드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 체크 반드시 해주시고요. 그래서 아래쪽에 이 미리 보기를 힌트로 계속 보시면서 진행하면 돼요. 다음 클릭. 자, 테이블 이름 어떤 테이블로 가져올 거냐면 납품 테이블로 가져올 거예요. 그죠? 납품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자, 마침 누를게요. 자, 가져오기 단계를 저장하라고 했죠. 가져오기 단계 저장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모든 설정은 기본값으로 유지한다 그랬으니까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은 손대지 않으셔도 돼요. 자, 가져오기 저장 됐죠? 자, 이렇게 되면 납품이라는 테이블 안에 3월 납품 파일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등록이 된 거란 말이에요. 됐죠? 여기까지 하시면 1번 해결되는 거예요. 자, 2번 문제 가볼게요. 자, 작업 2번. 납품 업체 테이블의 업체 코드 필드와 납품 테이블의 납품 업체 필드 간의 일대다 관계를 만듭니다. 관계 설정하는 거네요. 이 관계는 납품 업체에서는 모든 레코드를 포함하고 납품에서는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레코드만 포함되도록 설정합니다. 기타 모든 설정은 기본값으로 유지합니다. 그랬어요. 자, 조인된 필드 나왔으니까 조인 유형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가볼게요. 자, 관계 설정은 어디서 한다? 데이터베이스 도구 탭에서 한다. 데이터베이스 도구 탭 선택하시고 관계 그룹의 관계 클릭하시면 되죠. 그리고 테이블을 추가해야 돼요. 우리가 필요한 테이블은 납품업체라는 테이블과 납품이라는 테이블이에요. 지금 납품이라는 테이블은 있는데 납품업체 테이블은 없어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테이블 표시하셔도 되고요. 위에 디자인 탭에 관계 그룹의 테이블 표시 클릭하셔도 되고요. 어떤 걸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테이블 표시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테이블이 납품 테이블과 납품 업체 테이블이니까 납품 업체 클릭하시고 추가 닫기 됐죠. 그리고 이제 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관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필드와 어떤 필드냐면 납품업체 테이블의 업체 코드 필드와 납품 테이블의 납품업체 필드예요. 그럼 드래그 앤 드랍 하신다 그랬죠. 납품업체 필드의 업체 코드를 납품 테이블의 납품업체 필드 그쵸? 여기 세 번째 있는 거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 관계 편집 대화 상자 열리고요. 추가로 지시사항이 있으면 이 아래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라든가 이런 것들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은 없어요. 뭐만 있냐면 납품업체에서는 모든 레코드를 포함하고 납품에서는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레코드만 포함되도록 설정합니다. 이 조인 유형을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인 유형 클릭. 자, 그대로 문제랑 똑같은 거 찾으면 된다 그랬죠. 자, 대부분 두 번째 게 보통 선택이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거 클릭하시고 확인. 됐죠? 그리고 나서 만들기 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룹 닫기 하시면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나오죠. 예 하시면 저장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결하시면 돼요. 이제 2번 문제 됐고요. 3번 문제 넘어갈게요. 자, 3번 제품 목록 보고서에서 제품명 형식의 제품 분류와 이름이 표시되도록 제품 분류 다시 제품 이름 필드로 변경합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필드 변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이제 필드 이름, 어떤 특정한 필드명 밑에 하나의 필드만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제품 분류라는 필드와 제품 이름이라는 필드 두 개가 동시에 나오면서 대쉬가 들어가게 이렇게 이제 변경하라는 얘기겠죠. 자, 이거는 뭘 써야 되냐면 뭐 생각하셔야 되냐면 and 연산자 이용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nd 앞 뒤에 붙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써야 돼요? 제품 분류 라는 필드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대괄호 하셔야 되고 and 하신 다음에 큰 따옴표,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대쉬, 또 한 칸 띄고 큰 따옴표, 그쵸? 그리고 나서 and 제품이라는 제품 이름이라는 필드명 당연히 equal 해서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원본이 어디냐면 보고서라 그랬지. 어떤 보고서? 제품 목록 보고서.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제품 목록이라는 보고서를 오른쪽 단추 디자인 보기를 해야 된다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있는 제품 분류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제품 분류에서. 자, 그러면 이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컨트롤에다가 직접 입력하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이 속성 시트에 있는 데이터 탭에 어디? 컨트롤 원본, 이 컨트롤 원본에다가 입력하시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근데 화면 넓으니까 이 컨트롤에서 직접 입력하시는 방법을 권해 드린단 말이에요. 자, 클릭하시고요. 삭제하시고 equal 하신 다음에 대괄호, 그죠? 제품 분류 대괄호 닫고, 그리고 and, 그죠? 그 다음에 큰 따옴표 하신 다음에 한 칸 띄고 대쉬, 한 칸 띄고 큰 따옴표. 자, 이 스페이스바 한 칸 띄는 것도 글자에 포함이 된다 그랬습니다. 요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and 대괄호 여신 다음에 제품 이름 대괄호 닫고 엔터, 그죠? 네, 이렇게 만들어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창닫기 단추 저장하시겠습니까? 나오겠죠? 예 해서 닫아주시면 돼요. 자, 3번 문제 이렇게 해결하시면 됐어요. 그 다음 4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4번 제품 목록 보고서에서 요것도 보고서네요. 제품 분류 레이블에, 자, 제품 분류라는 레이블의 캡션, 그럼 타이틀이죠. 타이틀을 제품 분류 대시 제품명으로 변경합니다. 보고서를 저장합니다. 자, 방금 전에 3번에서 우리 컨트롤의 형식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이 4번 문제에서는 이 보고서 위에 있는 레이블의 캡션을 바꾸는 거예요. 자, 다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디자인 보기 됐죠. 그리고 나서 이 제품 분류라는 레이블 얘죠. 여기에 이제 캡션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 캡션을 바꾼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두 군데서 작업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직접 컨트롤에서 하는 방법, 그리고 속성 시트에서는 이번에는 데이터 탭이 아니라 형식 탭이에요. 예, 형식 탭에 이 캡션에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근데 주의하실 건 뭐다? 이 컨트롤은 이게 필드 이름이기 때문에 제품 분류와 제품 이름 앞뒤에 대괄호를 반드시 써 주었고, 이 and라는 기호가 계산을 해주는 연산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다가 등호 equal 표시를 해줬는데 얘는 그냥 일반 텍스트 이란 말이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equal이나 연산자를 쓰는 게 아니라 바로 제품 분류 띄고 다시 제품명 엔터, 이렇게 다이렉트로 입력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이게 차이였어요. 예, 그리고 저장하시면 되겠죠. 닫기.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컨트롤에서는 등호, 그 다음에 대괄호 하시고 필드명, 그 다음에 어떤 이 필드명 외에
특수한 기호라든가 글자가 들어가게 되면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연결. 그래서 스페이스바, 대시, 스페이스바, 그리고 and 필드. 이렇게 들어갔는데 레이블의 캡션에는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제품 분류 띄고 대시 띄고 제품명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된다는 거, 요 두 가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얘는 뭐 텍스트 컨트롤이죠. 이렇게 된다는 거. 자, 요게 쉬운 것 같은데 은근히 실수가 많고 오답이 많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그러니까 기억을 좀 해두세요. 자, 다음 작업 넘어갈게요. 자, 5번.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닫을 때 자동으로 압축되도록 하라 그랬어요. 압축. 이거 옵션이죠. 예, 이 데이터베이스를 닫지 마십시오. 바로 갈게요. 파일 탭에서요. 옵션 클릭하시면 되죠. 자, 옵션 클릭하시고 어디 있냐면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닫을 때 그랬잖아. 그럼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중간에 여기 보시면 닫을 때 압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 체크, 그죠? 하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닫았다가 열어야 됩니다. 확인. 그래서 이런 지시사항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닫지 마십시오 한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프로젝트 3번의 문제 풀어봤어요. 수고하셨고, 예, 프로젝트 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프로젝트 4번. 근무 중인 모어 클리닝사에서 고객별 기록 내역을 수정하고 개선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작업 1번. 분류별 요약 쿼리에서 평균 수량이 3개가 넘는 소분류만 보이도록 수정합니다. 쿼리 실행은 선택사항입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쿼리에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쿼리 수정이니까 어디에서 하셔야겠어요? 쿼리 수정은 디자인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 평균 수량 3개가 넘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식으로 변환하셔야 된다는 거. 네, 평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단 수량이 3개가 넘는 이렇게 해야 되니까 식으로 만들려면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 거겠죠. 한번 볼게요. 자, 쿼리 모든 액세스 객체에서 쿼리 들어가시고요. 분류별 요약이에요. 분류별 요약에서 오른쪽 단추 눌러서 디자인 보기. 자, 이렇게 눈금이 나오네요. 그쵸? 여기에서 그럼 어떻게 한다? 조건. 그죠? 자, 수량 평균이에요. 수량 평균의 조건에 3개가 넘는 그랬으니까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하시고 실행은 선택사항이라 그랬으니까 하셔도 되고 뭐 안 하셔도 되고. 자, 저장할게요. 그리고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작업 갈게요. 자, 작업 2번. 이름 필드가 표시되지 않도록 전달 상황 쿼리를 수정합니다. 쿼리 실행은 선택사항입니다. 변경사항을 저장합니다까지. 자, 전달 상황 쿼리 수정해야 되니까 1번 문제처럼 오른쪽 단추 눌러서 디자인 보기 하시면 되고요. 자, 눈금 보이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름 필드라 그랬죠. 자, 여기 이름 필드. 이름 필드가 보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표시되지 않도록. 그러면 이렇게 체크를 해제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고 저장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닫기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필드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는 거는 그 눈금에서 디자인 모드 들어가셔서 눈금에서 체크 상자를 해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보실 수 있어요. 자, 3번 작업 갈게요. 작업 3번. 문제가 좀 기네요. 그죠? 자, 내역 테이블과 고객 정보 테이블을 사용하여, 자, 원본 테이블이 2개예요. 테이블을 사용하여 날짜, 고객 코드, 포인트 필드를 포함하는 쿼리를 만들고, 예, 쿼리를 만드는 거예요, 새로. 자, 3개의 필드를 모두 오름차순으로 정렬합니다.
자, 날짜도 오름차순, 고객 코드도 오름차순, 포인트도 오름차순. 자, 이 쿼리를 사용하여 고객 포인트라는 테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쿼리의 이름은 고객 포인트 정렬로 저장합니다. 쿼리를 실행합니다 했어요. 자, 쿼리를 맨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고 나서 조합을 해야 되니까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이용해서 각각의 이 세 개의 필드를 조합을 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걸 만들고 실행을 하는 거예요.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고객 포인트라는 테이블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신규로 만들어야 되니까 만들기 탭에 가셔서 쿼리 디자인이에요. 쿼리 디자인 클릭. 자, 테이블 표시. 우리가 필요한 테이블이 고객 정보랑 내역이랑 이거 두 개 다죠. 그러니까 컨트롤 클릭 하시면 돼요. 또는 하나하나 하셔도 돼요. 하시고 한꺼번에 추가 닫기.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필요한 필드, 날짜 필드랑 고객 코드 필드랑 포인트 필드랑 갖다 넣으시면 돼요. 자, 내역 테이블 먼저 볼게요. 내역 테이블의 날짜. 그래서 이 필드를 더블 클릭하시면 되죠. 더블 클릭. 그리고 고객 코드 필드 더블 클릭. 자, 여기서 내역 테이블에도 고객 코드 필드가 있고요. 고객 정보 테이블에도 고객 코드가 있잖아요. 어떤 걸 가지고 넣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문제 있는 순서대로 보세요. 그게 가장 편해요. 그래서 내역 테이블에 날짜랑 고객 코드랑 있잖아요. 그러면 내역 테이블에 있는 날짜와 고객 코드를 넣고 마지막 고객 정보 테이블에 포인트만 갖다가 넣으세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객 정보에 이렇게 내려보시면 포인트 맨 마지막에 있어요. 더블 클릭 하시면 되죠. 그러면 일단 쿼리는 됐어요. 그죠? 그리고 세 개의 필드를 모두 오름차순 정렬합니다 했으니까 여기 정렬 있죠. 정렬해서 클릭하셔서 오름차순, 얘도 오름차순, 얘도 오름차순. 그쵸? 자, 그리고 이 쿼리를 사용하여 고객 포인트라는 테이블을 만듭니다. 그랬죠? 테이블을 만듭니다. 자, 테이블 만드는 건 어떻게 만드시냐면 쿼리 도구 디자인 탭에 테이블 만들기라고 하는 메뉴 있어요. 찾으셨어요? 자, 클릭하시면 되고요. 자, 테이블 이름이 뭐냐면 고객 포인트라는 테이블 이름이에요. 고객 포인트 라는 테이블 이름. 어디에 만들 거예요? 이 프로젝트 4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다 만들 거예요. 그래서 현재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 하시면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쿼리의 이름은 고객 포인트 정렬로 저장합니다 했죠. 그러면 빠른 실행에서 저장하기 하시고 고객 포인트 정렬 이라는 이름으로 입력하시고 확인. 쿼리를 실행합니다 그랬어요. 그럼 이 실행 버튼 결과에 실행 버튼 클릭. 자, 1010행을 붙여넣습니다. 예 하시면 이렇게 고객 포인트라고 하는 테이블이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3번 문제는 해결하시는 거예요. 됐죠? 하고 마지막 닫기까지.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작업 4번. 평균 수량 필드의 값을 소수점 한 자리까지 표시되도록 분류별 요약 쿼리를 수정합니다. 쿼리 실행은 선택사항입니다 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필드 속성이에요. 필드 속성. 필드 속성을 변경할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자, 평균 수량 필드의 값을 소수점 한 자리까지 표시되도록. 원본은 어디? 분류별 요약이라는 쿼리예요. 자, 그러면 이 분류별 요약이라는 쿼리를 어떻게 해요? 디자인 보기 해야 되죠. 오른쪽 단추 눌러서 디자인 보기 하시고요. 필드가 어떤 거예요? 평균 수량이라는 필드죠. 자, 두 번째 있는 평균 수량이라는 필드고요. 자, 오른쪽에 속성 시트 보세요. 속성 시트. 만약에 속성 시트 없으면 어떻게 한다? 디자인 탭에 맨 끝에 있는 속성 시트 클릭. 그죠? 그러면 이 일반 탭에서 자, 찾으셨어요? 소수 자릿수라는 거 보이죠? 여기서 더보기 단추 눌러서 소수점이면 몇째 자리까지 한 자리까지 1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장 닫기 하시면 4번 문제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어요. 자, 5번 갈게요. 자, 5번 내역 테이블에 주문 코드 필드의 값이 널이거나 20190000이 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유효성 검사 규칙을 추가합니다. 그랬어요. 자, 이 유효성 검사 규칙이라는 건 뭐냐면 유효성 검사 규칙에 입력한 내용만 패스, 통과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는 뭘 써야 되냐면 이거의 반대 내용을 쓰는 거예요. 주문 코드 필드 값이 널이거나 넘지 않는지, 그쵸? 요거를 반대로 써야 된단 말이에요. 자, not, 이 널의 반대는 뭐라고 쓴다고요? is not null 이라고 쓴다 그랬죠. 그리고 이거나예요. 이거나의 반대는 그렇죠, and죠. 그리고 2019-0000이 넘지 않는지를 했으니까 이거의 반대는 크다죠. 2019-0000. 그렇죠. 이게 유효성 검사입니다. 자, 유효성 검사 규칙에는 반대 경우를 쓴다. null이니까 is not null. 그리고 or 이거나의 반대니까 이고 and 넘지 않는지, 그러니까 작은지를 이니까 작다의 반대는 크다.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이거 구현을 해 볼게요. 내역 테이블이에요. 자, 내역 테이블에서 오른쪽 단추 디자인 보기 해서 필드가 주문 코드예요. 그럼 두 번째 있는 주문 코드 선택하시고 밑에 보시면 일반 탭에 유효성 검사 규칙이 있어요. 여기다 쓰시면 된다 그랬어요. is 입력하실 땐 대소문자 안 가려요. is not null and 작아요. 2019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저장 하시면 규칙에 맞는지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예 하시면 되고 닫기. 자, 여기까지 하셔서 프로젝트 4번에 대한 문제 풀어봤어요. 자, 다음 프로젝트 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프로젝트 5번 상품의 입출고 및 재고를 관리하기 위해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 문제로 갑니다. 자, 프로젝트 5번 파일 열었고요. 자, 작업 1번 보도록 할게요. 출고 내역 데이터베이스에서 출고 테이블을 현재 데이터베이스로 가져옵니다. 자, 가져오기예요. 가져오기 단계를 저장하세요. 그랬어요. 자, 원본 데이터베이스는 얘고요. 대상이 어디냐면 출고 테이블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가져오기 어떻게 하신다 그랬냐면 외부 데이터예요. 그죠? 외부 데이터에서 가져오기를 할 건데 원본이 누구냐면 출고 내역이라는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러면 액세스 파일이겠죠. 자, 액세스 클릭. 찾아보기에서 자, 모의고사 3회 보시면 출고 내역이라는 데이터베이스 파일, 액세스 파일 있어요. 열기. 자, 그리고 가져올 건지 원본 연결할 건지 확인해야 되죠. 자, 가져옵니다 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있는 가져오기 선택 확인. 자, 어떤 테이블을 가져올 건지 출고 테이블을 가져올 거예요. 출고 테이블 선택하시고 확인. 자, 가져오기 단계 저장. 그쵸?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설명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른 기타 얘기 없으니까 바로 가져오기 저장.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출고라는 테이블이 여기 액세스 객체 확인해 보시면 만들어져 있다는 거 됐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작업 2번 입고 및 재고 쿼리에서 공사명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한 다음 2월 재고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합니다. 변경사항 저장하고 쿼리 실행은 선택사항입니다. 그랬어요. 자, 쿼리에서 정렬하는 거예요. 쿼리에서 정렬.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쿼리니까 디자인 보기 가야죠. 입고 및 재고 쿼리에서 오른쪽 단추 디자인 보기 하시면 되고, 자, 공사명 필드와 2월 재고 필드예요. 자, 이 쿼리 눈금에서는 여기 정렬이라고 하는 항목 있잖아요. 요걸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쭉 따라가 보면 공사명 오름차순으로 하고요. 그리고 2월 재고가 있죠. 맨 마지막에 2월 재고 기준으로 내림차순 됐죠. 구조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저장.
하셔야 되는 거고요. 쿼리 실행은 선택사항이라 그랬으니까 이 실행 버튼은 눌러도 되고 안 눌러도 되고, 자 바로 그냥 닫아버릴게요. X. 2번 문제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죠. 자 3번 갈게요. 자 작업 3번. 입고 및 재고 쿼리를 문서 폴더에 공사상품 입고 재고라는 이름의 엑셀 통합 문서로 저장합니다. 서식 및 레이아웃 정보를 유지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내보내기죠. 내보내기. 문제에서 주의하실 거, 문제에서 저장한다 그래서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로 하시는 게 아니죠. 내보내기 하시는 거예요. 내보내기 하시는 거예요. 대상이 엑셀이에요. 네, 됐죠? 자, 갈게요. 그러면 자, 외부 데이터로 내보내기 할 거예요. 그리고 내보내기 할 거죠. 이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건 뭐예요? 바로 외부 데이터 눌러서 내보내기 하면 이거 아무것도 안 나와요. 반드시 입고 및 재고라는 쿼리 선택하신 다음에 외부 데이터 탭 클릭. 그쵸? 어떤 파일로 내보내기 할 거예요? 엑셀 통합 문서죠? 두 번째 있는 엑셀 클릭. 자, 저장을 할 거야. 어디에? 문서 폴더에. 파일 이름은 공사상품 입고 재고예요. 그쵸? 그럼 찾아보기 하신 다음에 문서 폴더. 자, 문서. 그죠? 문서 선택하시고 여기에 파일 이름에 공사상품 띄고 입고 재고라는 이름이에요. 저장.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내보내기 할 옵션. 서식하고 레이아웃 함께 내보낼 건지, 작업이 완료된 다음에 열 건지, 뭐 이런 것들 선택하시는 거죠. 자, 서식 및 레이아웃 정보를 유지한다 그랬으니까 함께 내보내기 해야 되겠죠. 체크. 그리고 나머지는 지시사항 없으니까 그냥 유지하면 돼요. 확인. 자, 내보내기 단계 저장하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기본값 놓고 닫기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쵸? 자, 데이터베이스 내보내기 하는 방법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자, 다음 갈게요. 자, 4번. 입고 재고 폼에서 모든 레이블 컨트롤에 블록 효과를 적용합니다. 변경사항 저장합니다. 그랬어요. 자, 폼이고요. 입고 재고 폼이에요. 오른쪽 단추 눌러서 디자인 보기죠. 당연히. 레이블 컨트롤, 모든 레이블 컨트롤이에요. 그럼 어떤 거예요? 이거 전체다가 아니라 왼쪽에 있는 타이틀 6개만 해당하는 거죠. 자, 요렇게 드래그해서 싸시면 된다 그랬어요. 선택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블럭 효과. 이 블럭 효과는 어디에 있냐면, 자, 속성 시트 가야죠. 속성 시트. 만약에 속성 시트 없다면 폼 디자인 도구 디자인 탭에 오른쪽 쫙 가서 도구 그룹에 속성 시트 클릭. 그쵸? 자,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 자, 눈에 보이는 거니까 어디로 간다? 형식으로 간다. 예, 형식으로 간다. 이 형식에서 레이블 컨트롤에 블럭 효과를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특수 효과라는 항목이에요. 보시면 중간에 특수 효과 보이세요? 예, 여기 특수 효과가 지금 기본으로 되어 있죠. 이 녀석을 블록 효과로, 예, 블록 효과로. 아, 문제가 잘못됐네요. 블록이 아니라 볼록. 예, 올록 볼록. 예, 볼록 효과. 우리 본문에서는 오목은 해본 것 같아요. 예, 볼록 효과. 됐죠?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된다. 그리고 변경사항 저장합니다. 닫기. 됐죠? 자, 여기까지 하셔서 5번 프로젝트에 대한 문제 풀어보셨어요. 5번은 뭐 특별한 거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어요. 자, 6번 넘어갈게요. 자, 프로젝트 6번이요. 대리점별로 회원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를 수정 및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 문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작업 1번. 대리점이라는 이름에 숨겨진 테이블이 표시되도록 설정하고 테이블이 숨겨지지 않도록 변경합니다. 자, 프로젝트 6번 파일 열었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숨겨진 테이블이 표시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프로젝트에서는 어떤 특정한 필드를 보이지 않게 숨기는 거였죠. 예, 그 폼에서. 그거는 폼에 이제 디자인 모드 들어가서 눈금에서 체크만 풀어주면 된다 그랬는데, 이거는 뭐냐면 테이블이 표시되지,
숨겨진 테이블이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자, 숨겨진 테이블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 모든 액세스 객체 테이블에 가보시면 지금 이 대리점이라는 애가 저는 흐리게 돼 있단 말이야. 이게 숨겨진 테이블이죠. 그래서 이거를 보이게 하라는 얘기예요. 숨겨진 테이블이 표시되도록 설정하고 테이블이 숨겨지지 않도록 변경합니다 라 그랬어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여기 모든 액세스 객체에서요. 모든 액세스 객체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나서 탐색 옵션, 그죠? 탐색 옵션 선택하시는 거라 그랬어요. 이 탐색 옵션에서 테이블 및 관련 보기, 그죠? 테이블 및 관련 보기에서 숨겨진 객체 표시, 요거 숨겨진 객체 표시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안 돼 있으면, 안 돼 있으면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겠죠? 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확인. 아마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저처럼 대리점이라는 애가 이게 흐리게 보여지는 분들도 계시고 아예 대리점이라는 테이블이 안 보이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야. 안 보이는 분들은 이 숨겨진 객체 표시가 이렇게 아예 체크가 안 돼 있는 경우예요. 볼까요? 자, 그죠? 이 상태. 그러면 뭐 상관없이 오른쪽 단추 눌러서 탐색 옵션 체크 확인 하시면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시험에서도 개의치 마시고 체크가 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셔서 작업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여태까지 풀어봤던 문제는 여기까지만이었어요. 여기까지만. 숨겨진 테이블이 표시되도록 한다. 아니면 테이블을 숨긴다. 이런 문제만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 지시사항이 하나가 더 있어요. 테이블이 숨겨지지 않도록 변경합니다. 테이블이 숨겨지지 않도록 변경합니다. 라는 지시사항이 하나가 더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대리점이라는 테이블, 이게 아예 고정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리점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그러면 테이블 속성이라는 게 나온단 말이야. 자, 보셨어요? 아까 처음에는 제가 이 모든 액세스 객체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눌렀어요. 탐색 옵션이죠. 탐색 옵션이고요. 지금은 두 번째는 이 대리점이라는 테이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렀어요. 테이블 속성이에요. 뭔지는 아시겠죠? 처음에 한 거는 이 전체 객체에 해당하는 옵션을 지정한 거고 지금은 요 특정 테이블 하나에 해당하는 옵션을 지정한 거예요. 자, 이 화면 기억나죠? 뭐예요? 우리 이 설명글 넣는 문제들 나왔었잖아요. 그쵸? 여기에 맨 밑에 숨김이라고 하는 게 체크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숨김이라고 하는 게 요렇게 아까 그 객체 옵션에서 객체 속성에서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아예 안 보이는 거고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흐리게 보이는 거란 말이야. 숨김이 체크가 돼 있기 때문에 자, 이거를 체크를 해제하는 거예요. 숨겨지지 않도록이니까 반대죠. 체크 해제 확인.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테이블들처럼 진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작업 2번. 구매 테이블의 레코드를 지역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한 다음에 회원 번호 필드를 알파벳 순서로 정렬합니다. 자, 알파벳 순서는 무슨 차순? 그렇죠. 오름차순이죠. 두 개 다 오름차순 정렬하라는 얘기예요. 구매 테이블의 레코드. 자, 이번에는 이제 테이블이 나왔어요. 자, 테이블 정렬하는 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테이블을 정렬할 때는 그렇죠. 데이터 시트 보기로 가야 된다 그랬죠. 즉 구매 테이블을 어떻게 한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열기를 하시던지 아니면 더블 클릭한다. 더블 클릭.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요? 위에 여기서 뭐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홈 탭에 있는 정렬 및 필터의 고급.
그죠? 고급 클릭하시고 고급 필터 정렬. 그럼 눈금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지역 필드와 회원번호 필드예요. 그러면 지역 필드 더블 클릭, 회원번호 더블 클릭. 됐죠? 또는 이거 눌러서 선택.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둘 다 오름차순 정렬이죠. 오름차순, 오름차순. 됐죠? 그리고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 꼭 위로 다시 올라가서 필터 적용 해제를 눌러 주셔야 된다는 거. 클릭. 그죠? 그래야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닫기. 그죠? 그러면 저장하시겠습니까? 나오죠? 예, 해야 되는 거고요. 자, 2번 문제 이렇게 작업하시면 돼요. 다음 갈게요. 자, 3번. 사은품이 있는 회원만 나타나도록 포인트 쿼리의 조건을 변경합니다. 쿼리 실행을 선택합니다. 네. 자, 사은품이 있는 회원만 보이게 하는 거예요. 포인트 쿼리. 자, 그러면 쿼리 일단 가야죠. 포인트라는 쿼리 오른쪽 단추 눌러서 당연히 디자인 보기 눈금 보여야 되니까 조건이니까. 자, 사은품 어디 있어요? 맨 끝에 있네요. 그죠? 사은품이 있는 회원만 나타나도록.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은품은 yes or no 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조건에다가 어떻게 쓴다고요? yes라고 쓴다고요. yes라고 쓴다고요. 아셨죠? 저장해야 되겠죠. 저장, 실행, 쿼리 실행은 선택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실행은 안 시키셔도 돼요. 자, 닫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3번은 약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내용이니까 체크하시고요. 자, 다음 갈게요. 자, 작업 4번. 회원 구매 정보 보고서에서 기존 포인트 레이블의 컨트롤이 잘못된 데이터 원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데이터 원본 수정하는 건가 보다. 그죠? 예, 데이터 원본을 회원 테이블의 기존 포인트 필드로 변경합니다. 보고서를 저장합니다. 단 식작성기 쓰시지 말라고 했네요. 자, 원본이 어떤 거냐면 회원 구매 정보 보고서예요. 그죠? 자, 회원 구매 정보 보고서 오른쪽 단추 눌러서 디자인 보기. 자, 이렇게 보고서가 열렸으면 여기에서 기존 포인트 레이블이에요. 기존 포인트. 자, 기존 포인트 어디 있는지 찾아봅시다. 여기. 그쵸? 자, 이 기존 포인트에 보시면 왼쪽에 초록색 요 눈금 있죠? 띠가 있어요. 요게 레코드 원본이 잘못 연결됐다는 거죠. 자, 클릭하시고 레코드 원본 어디서 바꿔요? 예, 속성 시트의 데이터 탭이에요. 그지? 네, 속성 시트의 데이터 탭.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데이터 원본을 뭘로 바꿔야 되냐면 회원 테이블의 기존 포인트로 바꾼다 그랬어요. 그죠? 회원 테이블의 기존 포인트. 그러면 막바로 속성 시트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기존 필드 추가 위에 있어요. 기존 필드 추가를 눌러서 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필드들이 회원 테이블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된다 그랬죠? 여기는 필드들만 나와 있으니까 테이블 이름 몰라요. 그래서 모든 테이블 표시 클릭해 보시면 구매 테이블, 여기 회원 테이블의 기존 포인트 이렇게 보이죠? 우리가 연결할 게 이거야. 회원 테이블의 기존 포인트. 그러니까 만약에 이 기존 포인트가 다른 두 개, 구매랑 대리점 테이블에도 들어있으면 그거는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회원 테이블에만 기존 포인트가 들어있잖아요. 오케이. 그럼 속성 시트로 다시 이동을 하셔서 컨트롤 원본 확장하셔서 어디 기존 포인트 선택 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리고 보고서를 저장해야 돼요. 빠른 실행해서 저장하기. 닫기.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6번 프로젝트에 대한 문제 보셨어요. 자, 마지막 이제 7번 프로젝트로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7번 프로젝트입니다. 제품과 주문 내역에 대한 양식의 디자인을 수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문제 넘어갈게요. 자, 작업 1번. 제품 테이블의 제품명 필드에서 자, 일부인 것을 포함하여 can이라는 모든 단어를 통절임으로 바꿉니다. 자, 이거는 바꾸기예요. 바꾸기. 그죠? 바꾸기.
자, 일부인 것을 포함한다 그랬고요. 제품 테이블에 제품명 필드. 자, 그러면 제품 테이블 해야겠죠? 자, 이 제품 테이블 바꾸기는요. 주의하실 게 뭐 디자인 이런 게 아니라 데이터 시트 보기예요. 더블 클릭. 그쵸? 여기에서 제품명 필드거든요. 제품명 필드거든요. 그럼 제품명 필드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홈 탭에 찾기. 그룹에 바꾸기죠. 네, 클릭. 자, 찾을 내용이 뭐야? can. 바꿀 내용, 통조림 쓰시면 되죠. 자, 찾을 내용, can. 바꿀 내용, 통조림.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옵션들 지정해야 되죠. 찾는 위치는 현재 필드예요. 맞아요? 그렇죠. 자, 이거 주의하실 게 뭐냐면 우리는 앞에서 이 바꾸기 문제는요. 항상 현재 문서였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제품명 필드라 그랬죠. 현재 필드가 되는 거예요. 현재 필드.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실 건 뭐예요?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문제가 제품명이라는 필드이고요. 찾는 위치가 현재 필드이고요. 그죠? 이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제일 먼저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제품명이라는 필드를 선택하고 바꾸기로 넘어왔죠. 이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앞에 문제에서는 전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자료를 다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안 했어요. 그냥 필드를 테이블을 더블 클릭해서 데이터 시트 보기로 열어놓고 바로 바꾸기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품명 필드에만 바꾸는 거니까, 에서만 바꾸는 거니까 반드시 선택하시고 바꾸기로 들어와서 찾는 위치를 현재 필드로 바꾸는 것까지. 예, 이거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제 찾을 조건이 뭐예요? 전체 필드가 일치하는 값을 찾을 거냐? 아니, 일부인 것을 포함하여. 그러니까 찾을 조건에 필드의 일부 선택하시고 모두 바꾸기. 그죠? 네, 예 하셔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X 눌러서 닫으시고 X 눌러서 닫으시고. 자, 1번 문제 이렇게 해결하시는 거고, 우리가 풀어봤던 거랑 조금 요번에 유형이 다르니까 꼭 주의하셔서 진행하셔야 돼요. 다음 갈게요. 자, 2번 전표 테이블에 납품일 필드에 보통 날짜라고 하는 입력 마스크를 적용한다 그랬어요. 자, 입력 마스크는 뭐예요? 입력 값에 제한을 주는 게, 입력 값을 제한하는 게 이 입력 마스크예요. 제가 ATM기 예를 들어드리고 어떤 비밀번호 입력하는 거 예를 드렸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스마트폰에 잠금한 다음에 잠금 해제하려면 비밀번호 입력해서 잠금 해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뭐 온라인 결제라든가 이런 것들 할 때 이렇게 돼 있죠. 6자리 숫자 입력하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해 놓는 게 이 입력 마스크예요. 그래서 보통 날짜 형태로 간다는 거죠. 자, 입력 마스크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전표 테이블이죠. 자, 전표 테이블에서 옵션 지정해야 되니까 데이터 시트 보기가 아니라 디자인 보기예요. 전표 납품일 필드. 자, 납품일 어딨나? 여기 있죠. 예, 날짜 시간으로 돼 있어요. 자, 밑에 이렇게 내려보시면 일반 탭에, 그렇죠, 입력 마스크 있죠. 자, 입력 마스크에 보통 날짜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오른쪽에 있는 점점점 단추를 누르세요. 자, 입력 마스크 마법사예요. 그죠? 보통 날짜 찾아보세요. 쭉 내려보면 이렇게 맨 밑에 보통 날짜 있네. 그죠? 다음. 그리고 모든 설정 기본값으로 설정한다 그랬죠? 그냥 마침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됐죠? 이렇게 해서 저장, 당연히 구조 바뀌었으니까 저장하시고 닫기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요거 입력 마스크 앞에서 해봤는데 기억나세요? 그죠? 전화번호 할 때 있잖아. 전화번호. 그죠? 네, 요번에는 이제 날짜 필드였어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3번. 담당자별 전표 내역 보고서의 제품명 필드 오른쪽에 전표 테이블의 청구액 레이블 및 필드를 추가합니다. 보고서를 저장합니다. 그랬어요. 자, 컨트롤 추가하는 거예요. 컨트롤 추가. 그래서 담당자별 전표 내역 보고서를 불러야 되겠죠. 오른쪽 단추 눌러서 디자인 보기 당연히 컨트롤 추가해야 되니까. 자, 제품명 필드 오른쪽에 제품명 필드 요거네요. 제품명 필드 오른쪽에 여기가 돼요. 오른쪽에 전표 테이블에 청구액 갖다가 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전표 테이블에 청구액이라는 레이블 및 필드죠. 그러면 컨트롤 그룹에 텍스트 컨트롤 클릭하시고 여기다 맞추라 그랬죠. 여기다 맞추셔도 되고 이렇게 텍스트 컨트롤을 기준으로 드래그를 하시면 앞에 레이블 붙고 컨트롤 듣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바운드 시켜야 돼요. 언바운드 되어 있으니까. 바운드 시키는 게 뭐예요? 전표 테이블에 청구액. 그죠? 전표 테이블의 청구액이에요. 그러면 속성 시트에서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이죠? 클릭하시고 청구액 됐죠? 그러고 왼쪽에 레이블을 바꿔야 되죠. 레이블도 뭐야? 청구액이라는 레이블로 하시면 된다 그랬죠? 자, 클릭해서 텍스트 17이라고 된 거 지우시고 청구액 엔터. 그죠? 그리고 구조가 추가가 됐으니까 당연히 저장해야 되겠죠. 빠른 실행해서 저장. 닫기. 됐어요? 네. 자, 4번 문제 넘어갈게요. 자, 4번. 기본 파일 이름을 사용하여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문서 폴더에 백업한다 그랬습니다. 백업. 자, 그러면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죠? 그리고 이 다른 이름으로 데이터베이스 저장에 백업. 예, 고급 그룹의 데이터베이스 백업. 근데 여기 있는 건 클릭이 아니라 더블 클릭이라 그랬죠. 데이터베이스 백업을 더블 클릭 하시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거고요. 자, 기본 파일 이름이라는 거는 여기 자동으로 원래 파일 이름과 지금 저장하는 날짜가 잡힌단 말이에요. 이게 기본 파일 이름이에요. 그리고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어디에? 문서 폴더에 저장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서 클릭하셔서 저장. 됐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셔서 마지막 프로젝트 7번의 문제까지 다 보셨어요. 그래서 본문에 있는 본문 문제랑 확인학습이랑 실전 모의고사 1회, 2회, 3회까지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는 다 풀어드렸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서 시험 보시는데 조금 수월하게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자, 여태까지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어요.